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2월 26일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뭐 휴장이 아니죠. 정상적인 장이 열리는데 유럽장과 미국장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대체 휴일로 지정이 또 돼서 하루 정도 더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눈치 보기 장세, 조용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금요일날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큰 반등보다는 뭐 그 금요일날 이은 추가적인 하락만 좀 안 나와도 좀 다행인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일단 첫 번째 뉴스를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중국이 8억 명 감염이 됐다. 그리고 최악의 사태를 경고하고 있고 의료 역량을 풀 가동해도 역부족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인 14억 명 중에 8억 명 이상 감염이 돼서 사망률이 전 세계 최고를 찍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좀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뭐 변이 바이러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뭐 혀가 좀 까맣게 되는 뭐 그런 증상도 있는 환자도 좀 나왔고요. 뭐 얼굴 피부가 좀 벗겨지는 그런 현상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변이는 둘째 치더라도 확산 속도가 좀 너무 빨라서 의료 체계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기사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요거에 의한 좀 안 좋은 영향도 좀 받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지나가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좀 밀리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 쪽이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산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진단키트 쪽에선 진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 나노엔텍, 뭐 바이오노트, 휴마시스,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있고 호흡기 관련주는 메가이시에스, CU 메디칼, 한컴 라이프케어,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는 웰크론, 50, 모나리자, KM, 그리고 제약 쪽은 국제약품, 조화제약, 영진약품, 대화제약, 이연제약, 삼일제약, 일통제약, 아우, 좀 많네요. 그리고 백신 관련주 쪽, 화이자 쪽과 모더나 쪽 관련해서는 KFX 생명과학, 우리바이오, 소마젠, 파미셀이 있습니다. 이쪽 관련주 너무 많아요. 근데 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뭐 재택근무 관련주 쪽, 뭐 음악병실 관련주 쪽 더 있는데 뭐 다 뽑아보긴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종목만 이렇게 좀 뽑아봤고 좀 빠르게 좀 볼게요. 일단 진원생명과학 지금 최근 흐름은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받았고 21선 자리 부근에서 일단 반등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세스바이오, 역시나 또 21선 자리는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나노엔텍. 이 종목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요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한가 한번 들어갔던 종목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런 종목도 한번 보시고, 바이오노트는 이제 신규 상장주. 근데 이건 진단키트가 이제 동물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시세가 나올지, 요건 이제 신규 상장 이벤트까지 엮여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마시스, 그리고, 수젠텍인데, 수젠텍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마시스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진단키트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종목 다 예전에는 좀 시세가 좀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나노엔텍이 가장 진단키트 쪽에서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 관련주 쪽으로는 메가이시에스 가장 흐름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좀 많이 밀렸었는데 거래 대금도 조금 나오긴 했네요. 일단은 한번 또 시세가 나올지 한번 요거 하락이 안 나오고 십자형 도지 캔들만 나오더라도 그 다음날 정도는 한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이라서 쉽게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재반등을 한번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CU 메디칼이라든지 한컴 라이프케어 이런 종목들도 뭐 관련주로 보실 수 있는데 메가시스가 가장 뭐 상승도 좀 컸고 거래 대금도 많아서 이쪽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웰크론 마스크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웰크론 그리고 50 모나리자, KM,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역시나, 일단 대장주 웰크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들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는데 KM도 아직까지 21선 자리는 지지해주면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일단 중국에 이제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경제적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거 관련주 쪽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KBS 생명과학도 한번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우리바이오, 그리고 소마젠, 파미셀.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파미셀, 소마젠, 뭐 KBS 생명과학 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상승 나올 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 소환 통보일 3일 남았고요. 불출석 무게가 좀 불출석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 일정 조율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면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가지고 28일 날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될지 주목된다. 일단 뭐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뭐 소환한다고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갈 것 같은데 딱 관련주 쪽은 이제 정치 관련주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움직임이 없을 때 이렇게 좀 정치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훈 관련 쪽이 일단 가장 흐름이 좀 좋았어요. 금비, 오파스넷, 노을, 부방, 디지캡, 오리콤, 유니드 BT 플러스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이낙연 관련주 쪽에서는 남아토건, 남아산업, 남선알미늄 그리고 유승민 관련주 쪽에서는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가 있습니다. 가장 거래 대금이 좋고 흐름이 좋았었던 게 이제 한동훈 관련주인데 금비가 일단 가장 흐름이 좀 좋았고요. 시간 외로도 한 6% 정도, 6.8%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노을, 오파스넷, 부방, 오리콤, 그리고 디지캡, 유니드 BT 플러스 뭐 흐름이 다 좋아요. 근데 일단 뭐 정치 테마주 쪽은 워낙 또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일단 상승 나왔을 때 조심하시는 게 좋고 미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 슈팅에는 장대 양봉에는 따라가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오리콤은 투자주의 종목인데 투자주의 종목은 특히나 좀 거래 대금이 좀 잘 안 들어오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금비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남아토건 그리고 남아산업, 남산알미늄 이런 종목들도 일단 이낙연 관련주 쪽도 뭐 시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남아토건이 그나마 좀 시세가 아직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으로 좀 보이고요. 거래 대금만 봤었을 때는 이제 남산알미늄도 좀 거래 대금이 예전에 좀 들어왔었는데 알미늄 관련주들도 한번 시세가 좀 나온 적 있었기 때문에 알미늄 쪽과 또 이낙연 쪽으로 보실 거면은 이제 남산 알미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일기업공사 그리고 3일기업이 있는데 대신정보통신 그리고 3일기업공사 유승민 쪽은 그렇게 좀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셔야 될 건 오파스넷이나 뭐 이런 한동 관련주 쪽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고 뭐 그 다음에 이낙연 그 다음에 뭐 유승민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부부처 주간 일정 뭐 보도 계획이 나왔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카카오톡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7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날짜 제가 좀 안 적어놨는데 아마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보시면은 27일 화요일이죠. 요게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실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정대로 해서 관련주 쪽 보시면 코난테크놀로지 챗봇 관련주 쪽 마인즈랩, 솔트룩스, 줌인터넷, 트임, 비트나인이 있습니다. 종목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대장주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인즈랩 흐름 괜찮았고요. 코난테크놀로지도 흐름 좋고요. 솔트룩스, 줌인터넷 그리고 트임, 비트나인인데 앞에 있는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거래 대금도 뭐 좀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거래대금 많은 거 보면 마인즈랩 그리고 솔트룩스 이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상 초유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됐다. 근데 영향은 없다. 뭐 이렇게 통신사 쪽에서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통신사들은 공식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입장을 밝혔고요. 오히려 반기고 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자세한 내용은 좀 기사 내용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좀 아직 뭐 관련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관련주 정도 이게 시간외로 좀 올라서 알고 있는데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즈 비전 그리고 세종텔레콤 파워넷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이즈비전이 시간외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직전에 한번 또 시세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만 좀 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갭등을 나서 음봉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대장주는 이제 아이즈비전 세종텔레콤은 동전주기도 하고 또 환기 종목이라서 저는 그렇게 썩 관심 있게 보진 않고요. 파워넷도 시총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즈비전도 한 400억. 그래서 이런 시총 낮은 종목들은 잘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일본 시오노기 중국의 코로나 대란에 조코바 수출한다. 그래서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엔시트렐빌 이제 조코바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엔시트렐빌이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요게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에 뭐 중국에 수출할 전망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3일 날 시오노기 제약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국의 헤이안 시오노기 유한공사가 상해 제약과 함께 엔시트랩 조코바죠. 예, 조코바 수입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수출될 전망이라고 했는데 뭐 거의 확정되는 것 분위기네요. 워낙 뭐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수입해서 가져갈 생각인가 보네요. 요게 뭐 법적으로는 또 저도 중국에서 이걸 좀 받아들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출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나마 좀 일본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허가될 정도로 효과는 뭐 어느 정도는 검증됐으니까 뭐 좋은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동제약 시간 외로는 이제 3%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일동홀딩스는 6%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시총이 일동홀딩스가 좀 더 낮기 때문에 변동성적인 면에서 일동홀딩스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MB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김경수, 특사, 뭐, 지금 막판, 국무회의에서 주목한다. 막판 수기. 27일 국무회의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 사면을 뭐,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가 27일 나오는데, 뭐, 김경수 관련주 쪽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주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뭐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관련주 쪽 이건 뭐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 한번 순간 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라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와 0년까지는 뭐 관련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눈에 띄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코로나 관련주 쪽이 가장 지금 이슈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으면 정치인 관련주 쪽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는 지금 제약 쪽에서는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저도 이제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뭐 수입을 해 간다고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요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난방 관련해 가지고 가스 쪽하고 뭐 석유 쪽 이쪽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선물 가격을 봤었을 때는 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은 또 아니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장중에 움직임이 좀 나오면은 또 카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제 전쟁 관련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좀 나온 게 없어요. 전쟁을 뭐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지만 또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 무기나 이런 걸 또 수입하는 얻어오고 물량을 얻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하는 게 좀 맞는데 그렇게 좀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뭐 휴전을 하든 종전이 됐든 뭐 관련주 쪽이 이제 들어가 볼 타이밍이 좀 되면은 그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코로나 쪽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일단 한 주의 시장인데 일단 금요일 날은 또 휴장이고 월요일까지는 또 미국장이 또 휴장이라서 좀 조용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워낙 지난주 금요일까지 좀 하락폭이 좀 커서 이번 주는 좀 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지수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하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테마주 쪽은 일단 당분간은 코로나 쪽 이쪽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연말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됐는데 한 해가 좀 많이 힘들었던 만큼 내년은 또 좋은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1월까지는 좀 힘든 시장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시장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